생활의지와 관련한 거 하나 또 한 꼭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청년층을 올리는 사기 전세가 있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월세는 사기가 없어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보증금이 예, 적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쭉 이제 신문에 나온 걸 보고 네. 저는 현장 업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이제 빌라 같은 건 시세를 알 수가 없어요, 잘. 그런가요? 예, 특히 단독 같은 빌라 같은 거. 그리고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전세는 신고를 작년에인가 신고 의무제지 신고를 안 하거든요. 임대차 신고는. 그래서 예. 매매 시세처럼 잘 이렇게 그 거래가 뜸뜸하고 네. 잘 몰라요. 이게 정보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막 전세난 심하다 하고 하니까는 그 부동산 실장님이 잘 좋게 얘기해서 귀한 거라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또 대출도 빵빵히 해줬잖아요. 네네. 대출이 참 문제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엄청 많이 거의 뭐 100%도 있었어요. 음. 소기업이나 특별한 거 80%, 70% 자기 돈 2천만 원 있으면 1억짜리 가는 거고 2억 3억 되는 3억 2억까지는 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적이면 그 전세가가 아닌데도 부풀려져 있는 거야. 전세금은 당연히 돌려받는 줄 알고 갔다가 시세가 그 매매 시세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경우. 그러면 자기가 깡통이죠. 예. 만기가 돼서 나가려고 때 집주인이 그걸 안 돌려주는 거야. 네. 그럼 이제 경매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내 거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경매가 되면 싸게 낙찰이 되면 네. 내 것도 은행에서 돈 자기 빌리는 거야,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 이게 이제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의 차이를 몰라서 발생되는 문제. 또 하나는 네. 진짜 이건 황당한 범죄행위인데 네.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부동산 우리가 많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면 거기 사람들이 이제 실제 살아도 그렇지만 네. 종종 발생되는 게 뭐냐면 주인한테는 월세라 그 계약서를 주고 네. 임차인한테는 전세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속이는 거죠. 예, 이거 사기인데? 그러면 주인은 임대차 계약의 주인들은 보통 부동산에 안 와요. 계속 수시로 뭐 계약서를 쓰니까 그냥 맡겨 누구한테. 네. 매매는 본인이 오지만 네. 그래서 전세를 할 때는 꼭 집주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집주인은 가짜 집주인을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와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떼서 신분증 확인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등기부등본은 자기가 계약하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집주인 나이도 있거든요. 생년월일.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네. 수 있어요. 네. 나이를 보고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이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네. 집주인을 확인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전세금을 넣으면 그나마 문제가 줄어드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작심하고 그렇죠. 계약서는 쓰지만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서를 그리고 임차인한테는 전세 계약서를 하고 돈은 어떻게 받냐? 네. 집주인 계좌로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냐 하겠지만은 완벽하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집주인의 그 대리인 양 취임을 받게 하고 네. 뭐 각가지 이유를 붙인 다음에 전세금을 수표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자기 통장에 넣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이제 진행되다가 그래서 월세를 낼 거 아닙니까? 이 네, 사람이 네. 월세는 줘요 주인한테. 네.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중간에 사람이 튀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처럼 과도한 전세금, 두 번째는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 거. 그래서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내가 확인하는 방법. 그게 아니면 부동산도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부동산 이런 걸 중간에 잘 처리해 주기를 원하지만 거기 실장이 있고 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장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어차피 이런 큰 범죄는 자기가 감옥 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주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과정에서 이상하다. 그럴 때는 주변에 상의를 해서 네. 이거를 본인 확인이나 그 의심되는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금을 넣었더라도 진행을 좀 더디하면서 따져봐야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 그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그 청년들 같은 경우 전세도 이제 보증금이 크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많이 좀 봐주시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이런 부모님도 와봤자 당하시죠. 부모님도 와서 당해요. 그래서 저는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소장님이 이제 개요를 말씀 주셨으니까 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위탁 관리 업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주인이 뭐 10개, 20개 이렇게 떠나가지고 애초에 건물 분양을 할 때 20채가 있으면 분양하면서
관리업체를 하나 세워요. 그래서 음.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위탁 관리를 하니 계약서 해서 아. 위탁하세요. 편하게 하고 네네. 분양을 해요. 그럼 그-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쵸, 내가 믿죠. 임대 관리도 안 하고 알아서 위탁 관리가 해주고 수수료도 적어. 그래서 이제 소장님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계약을 월세 해주는 걸 위탁을 했는데 네. 이 엑스들이 이제 전세를 놓고 사기를 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이겁니다. 그 위탁 관리의 내용이 계약서가 아주 교묘해요. 교묘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파악이 힘듭니다. 그 와중에 그 위탁 관리 계약에 대해서 주인이 맡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이 첨부가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가다 보면 위탁 관리 업체라 그러고 주인 말씀하신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그 사람의 인감 증명을 앞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주민등록 복사본하고 인감 도장까지 찍혀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 와서 이렇게 속게 되죠. 그래서 네. 방법은 속지 않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네. 벌어지지 말라고. 네. 그냥 우기십시오. 우기시고 그래도 등기부의 주인은 이 사람이니 나 등기부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돈을 넣고 싶다. 그러면 별의별 핑계를 대면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사기예요. 아, 예. 자신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위탁 관리를 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은영 소장님이 만약에 집주인이에요. 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굳이 막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라고. 그 전화해서 주인 어르신 음. 이분이 너무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주인한테 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한테 보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네. 그럼 전혀 사고 안 나죠. 음. 그리고 통화를 하시는 거죠. 음. 그리고 집주인 계좌를 넣으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오늘 전세 계약을 했어요. 네. 전세 잔금을 치렀는데 그 다음 날 딱 가보니까 분명히 오늘 계약하고 잔금을 칠 때는 대출이 없었어. 그 사이. 그래서 1억짜리 집인데 네. 8천만 원 보증금을 넣었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7천이 대출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5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네. 넘쳐가지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팁은 뭐냐. 항상 잔금은 오후 5시 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 이분들이 뭐냐면 만약에 오전에 했어요. 만약에 오전에 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네.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요. 아, 예. 그 오전에 하면 오후에 가서 대출을 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준비를 다 해놨다가 보증금 딱 받자마자 가서 대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입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등기부를 보면 전입신고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사이에 또 돈을 빼는 이런 사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걸 막는 건 은행이 몇 시에 마감이죠? 4시요. 4시면 안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시에 가면 대출 업무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5시에 잔금을 치면 완벽하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들어올 게 없잖아요. 5시에 등기부를 떼보는 거예요. 아, 예. 떼었는데 깨끗해. 네. 대출이 없어. 네. 그때 잔금 주고 하시면 이 사기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주위에 또 널리 펴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집주인 계좌, 그 계좌명의 이름은 안 바뀌니까요. 어쩌든 네. 네.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집주인. 그 직거래가 많은가 봐요. 직거래요. 네, 직거래는 저는 항상 어디서 직거래는 굉장히 안 좋아. 부동산 없이. 직거래가 뭐 이제 직거래 무슨 뭐 그 유명한 그 광고 업체도 있어요. 직거래는 친구끼리 아는 사람끼리 월세 방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금액이 큰 거 보증금 월세도 보증금 큰 거 있거든요. 그렇죠. 절대 직거래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그래도 좀 믿을만 하거든요.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 그 사기꾼도 있지만 네. 아주 소수지만 그 네. 공인중개사가 어떤 이런 거래에서 책임을 져요. 사실은 1억, 2억 정도는 보증보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세 1억 또 법인은 2억까지는 책임을 져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그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마지막으로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직거래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직거래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수료 좀 아끼려고. 네네 그거다 큰 낭패보니까 큰 낭패. 부동산만큼은 네. 잘 모르니까 왜냐면 일생을 통해서 몇 번 거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걸 조금 아끼게 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 수수료는 몇십만 원 들더라도 전세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집주인 계좌로 꼭 돈을 입금하시고요. 저녁 5시쯤에 돈을 입금을 잔금 처리하시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동산을 거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부동산이다. 그렇게 3가지 팁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첫날인데 너무 지금 아주 알찬 정보들을 계속 우리 소장인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질문 좀 들어온 거 보고 네,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요. 흡연, 그러니까 담배값을 좀 다시 원위치 시켜라 이런 글이 자꾸 올라오는데 담배값이 올랐나요 지금? 저는 담배를 3개월 전에 끊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데 우리 어느 분이에요? 뭐 어떤 분이 지금 계속 그걸 올리고 아니, 담배 부담 되시나 본데. 부담 되시나 젊으신가? 아니 그 4,500원이잖아요. 네. 네. 그걸 매일 한갑 반을 핀다고 그러면 그쵸.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난립니다. 그럼요. 저는 올리는 거에 찬성하는 편이에요. 저도 아, 올린다? 애연가인데요. 아. 네. 애연가인데 값이 너무 오르니까 줄이게 되는 거예요, 양을.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고기값하고 비교하면 거의 고기값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담배를 좀 피면 목이 좀 안 좋아져요. 아. 근데 줄이니까 일거양득인 거예요. 돈도 줄고 목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좀 나쁜 거지만 네. 아 그래 내가 담배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독자분들은 이게 안 줄여지거든요. 네, 사실. 네. 그럼 부담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 얘기에 동감을 해요. 저도. 저도 욕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올렸을 때. 누가 올렸죠? 박근혜 박근혜가 아니라 닥근혜 아니에요? 닥근혜? 정말 닥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올리면서 그걸 좀 좋은데 세금 걷어서 좋은데 많이 쓰겠다고 했었어요. 네네. 어디 갔죠 다? 모르겠어요. 네. 미치겠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담배 새해는 조금 담배를 줄이시고 담배값도 그게 적지만 적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계속 돈이 나가. 전매청에다 질문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돼. 전매청이 뭐야? 담배 인상 공사지. 아, 담배 인상 전매청이요. 옛날에. 네. 아, 뭐 담배 인상 공사 자격이 없네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요.